역시나 고1 시험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1, 고2, 고3 날이 갈수록 단계가 올라가고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공부 꾸준히 열심히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좀 강조 드리면서 우리 꿈나무분들 화이팅 하셔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뒤쪽 부분 가면은 굉장히 막 뭐가 틀리고 막 이런 게 보이실 텐데 정말 단순한 연산 같은 거나 이런 거에서 내가 쓴 거를 잘못 보거나 연산을 못하거나 이런 거에서 말도 안 되는 실수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피곤한 상태라는 점. 아무튼 2025학년도 6월 고1 수학 24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뭐 요거는 같은 한 끼리 하는 거 뭐 크게 의미 없고요. 2번은 나눈 나머지 하면은 제발 요거를 0으로 만드는 값을 대입을 해보자. 요거는 나머지 정리를 좀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좋습니다. 자 3번은 그냥 2차 분원식 범위 나오니까 얘네들이 이거에 근으로서 작용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도 항 맞춰서 그냥 항등식 개념으로 처리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의미 별로 없습니다. 자 5번도 뭐 서로 다른 두 시간 간다는 판별식 0보다 크다 의미 없고요. 6번 연립부등식 이것도 그냥 각각 처리해주면 돼서 의미 크게 없고 7번 같은 거 실생활 문제 나오면 이런 거 겁먹지 마시고 요 아래 첨자 요런 거 잘 써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비교해야 되는 대상 딱 요런 거에 딱 주어진 거 그대로 나올 거거든요. 그거랑 맞춰가지고 아래 첨자 써서 표현하시는 거 연습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거 나중에 다 도움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8번 요거는 그냥 알파 베타 묶어가지고 쭉 연산해 주시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 자연스럽게 쓰여서 크게 의미 없고 9번도 자연스럽게 요거 완전 정식 나오면서 근이 딱 하나밖에 안 나오는 요런 상황 나오니까 이것도 크게 의미 없고요. 10번은 우리가 여기서 잘 치환을 해보시면은 이거 무조건 고생고식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요것도 뭐 크게 뭐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요거 어차피 유형서에서 다 다루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11번 11번에서는 두 이차 함수가 동시에 접한다고 하니까 요거는 이제 고일식 표현으로 이제 얘랑 판별식 0 얘랑 판별식 0 각각 써가지고 처리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x-2로 두 번 나눈 상태에서 남은 요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 조립제법의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해가지고 처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조립제법을 잘 쓰지 않다 보니까 순간 당황했는데 요거 의미 정도는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번은 제가 이거는 진짜 고3 때까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기본기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서 결과값이 동일하죠. 그럼 그 동일한 결과값에 대해서 인수분해 형태를 표현하는 거 요거는 정말 중요한 기본기입니다. 요거는 정말 강조해도 부족해요. 그래서 13번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은 자연스럽게 여기에 각변의 길이 A, B, C 놔두시고 주어진 식들을 쭉 표현해 주시면은 결국에는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유의 문제라 여기에서 S1제곱, S2제곱, S3제곱이 두 변의 곱들의 각각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합의 제곱값을 토대로 전개됐을 때 A, B, C랑 A 플러스 B 플러스 C 요거 나오는 거 그래서 곱셈 공식 결과 정도는 좀 알고 계신 상태에서 하시면 좀 편하다라는 거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5번은 그냥 요거 대입해서 해주시면은 여기 좌변은 I의 N제곱 나오고 우변은 그냥 1이 나옵니다. 그래서 1이 나오게끔 하는 N은 4의 배수죠. 자 근데 16번은 크게 의미 없어요. 빈칸에서 사각형 넓이 A, B, C, D 요 넓이를 OCB 삼각형에서 OAD 삼각형 빼는 쪽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 길이 B 그 다음에 요거 A 이런 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맞춰서 그냥 작성해 주시면은 크게 문제 없습니다. 심지어 저는 잘못 썼는데도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차분하게만 요거 쓰시면 됩니다. 상황에 맞게. 자 그 다음에 17번은 요거는 그냥 좀 약간의 직관적인 요소를 활용해가지고요.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가 서로 같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최초에 표현이 될 겁니다. 그죠? 몫이 나머지랑 같게. 근데 거기에다가 x 플러스 1을 곱했더니 그게 다시 x제곱 마이너스 1로 이쁘게 묶인대요. 그러면은 얘는 이미 x제곱 마이너스 1로 묶였던 애니까 얘한테 x 플러스 1이 곱해지니까 얘도 이제 묶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 자체가 x제곱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가지고 x 플러스 a가 x 마이너스 1이다. 그냥 이렇게 봐주시는 게 가장 심플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은 말 그대로 요거 절대부등식 섞인 거랑 요거 섞는 거라서 단지 여기에서 a의 부호가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쪼개가지고 해주셔야지 값이 총 4개 나와서 처리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로만 가시면 안 됩니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19번에서 요 값이 실수라고 나오는데요. 일단은 p가 1이거나 p가 0-4 이 각각 값 중에 하나가 0이 되면은 나머지 하나 허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허수가 되지 않게끔 하려면 일단 얘도 안에가 0 이상 안에도 0 이상 안에도 다 0 이상이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p1이 0 이상인 순간 마이너스 p1도 0 이상이려면 둘은 0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0이 되는 순간 얘가 허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를 기준으로 p1이 만약에 0보다 컸다면 얘가 0보다 작다라는 거니까 얘도 허수가 나와야 되고 얘도 허수가 나와서 서로 같은 허수로서 빼줘야 된다. 요 관점이에요. 그래서 각각을 케이스로 쪼개가지고
해가지고 허수끼리 0으로 나오게끔 처리해주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요 정도도 꽤 신선한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1에 대한 부등식을 우리가 처리했을 때 왜 이게 P1이 0이 될 수가 없냐에 대한 근거를 토대로 케이스 쪽에서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번은 요것도 굉장히 신선한데요. 일단 기억에서 A는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우리가 식을 쭉 쓰게 되면요,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나오면서 두 개의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종적인 결과가 P보다 작다라는 것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식에서 구한 거는 두 가지 범위가 나오는데 아래에서 구한 식도 만약에 두 가지 범위가 나오게 된다면 무조건 한쪽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퍼지게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 2차 부등식이 2차 부등식 형태로 나오게 되면은 절대 공통 영역이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가 1차 부등식이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B가 1로 나오게 되면서 P가 그러면 마이너스 1로 고정이 되게 되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은 결과는 하나가 2차 부등식으로 처리가 됐을 때 한쪽으로만 쏠려야 되니까 무조건 부등식은 최고차항계수가 양수라는 기준으로 0보다 크다, 요 형태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차항계수가 요 상태일 때는 A가 음수일 때, 그러면 이 반대편에 있는 거는 최고차항계수가 0으로 되면서 여기가 1차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여기가 0이게 될 때는 아래쪽이 이제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여야 되는데, 요 상황으로 진행을 해보시면요, A가 0이니까 A 더하기 B가 음수로 나오게 되려면 B가 음수여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 위쪽에서 나오는 해의 결과가 X가 어떤 수보다 크다의 결과로 나옵니다. 왜냐면 B가 음수기 때문에 이 음수를 이제 부등식에서 처리할 때는 나누게 됐을 때 부등호의 방향이 변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B의 부호가 무조건 0보다 커야지만 가능하다는 거를 요 두 가지 케이스로부터 확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까지 맞게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 디귿 보기는요, 우리가 요 과정으로 처리를 쭉 해줬을 때 마지막에 얻어지는 두 부등식의 결과가 아래 거에서는 요게 나오고 위에 것은 요게 나와요. 그래서 각각의 부등식을 처리했을 때 요 2차 부등식에서 나오는 결과는 음수보다 작다이고요, 양수보다 크다입니다. 근데 요쪽에 이 마이너스 A 값이 둘 다 이제 마이너스 A 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얘도 양수보다 작다라고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 둘 사이에 공통 영역이 있으면은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X가 P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 A가 이 값보다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처리해 주시면은 요런 부등식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A를 결국에는 양변에 곱해주게 됐을 때 A는 음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 보기가 틀리다 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신박한 형태로 부등식을 줬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1번은요 지옥의 고통을 받았는데, 일단은 요 21번에서 우리가 갖춰줘야 되는 능력은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인수분해 능력이 갖춰지셔야 돼요. 일단 최초로 주어진 식에서 fx 플러스 x는 k를 만족시키는 두 자연수, 서로 다른 두 자연수가 알파 베타 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가 fx 플러스 x 마이너스 k 식을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하는 형태로 표현하시는 걸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f 베타가 베타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계식에서 뭐 이러한 일정한 관계식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k가 2베타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베타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심지어 함수 위에 점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그건 베타가 최소값이라는 얘기고, 2차 함수에서 최소값은 꼭지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또 fx를 베타 컴마 베타가 꼭지점인 최고차항계수가 2분의 1인 2차 함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최초에서 얻어놨던 fx의 표현식도 두 가지 형태로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어쨌든 계수 비교가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베타랑 알파의 관계를 일단 1차적으로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주어진 부등식을 쭉 처리하게 되실 때 여기 있는 값들을 알파 플러스 알파 베타를 그냥 K로 바꿔줄 수가 있죠. 근데 K는 또 2베타니까 얘네 둘이 2베타가 되고요. 그럼 우변이 3베타인데 F0은 우리가 여기에서 구해놓은 값으로 2분의 1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우리가 부등식을 처리하시게 되면 베타 값이 0부터 4 사이, 근데 베타가 지금 자연수기 때문에 베타는 1, 2, 3,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베타랑 또 알파의 관계식이 있기 때문에 알파가 가능한 수는 1과 2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 알파도 잔수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알파가 1일 때 베타 3, 알파가 2일 때 베타 4. 그래서 딱 요 조합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베타가 4, 3인 fx밖에 처리가 안 돼서 거기에 대한 f6 값은 6과 2분의 15가 나와서 45가 나온다. 그래서 요 알파 값을 잘 처리하시고 인수분해식 잘 처리하시고, 그래서 이런 거에서도 계수 비교할 수 있다라는 관점은 항상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항등식 관점에서 계수 비교하는 거, 요거는 지금 고3에서도 핫하기 때문에 요 내용 잘 챙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22번은 요것도 이제 항등식 비교 때문에 그냥 좌우 계수 똑같다, 이거 크게 의미 없고요. 23번은 요 인수분해 해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좀 귀찮아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자, 24번은 고생고시 변형이죠. 여기에서는 원하는 거 알맞게 처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세제곱 빼기 세제곱 요 형태
형태이기 때문에 요거를 두 가지 형태로 뭐 표현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인수분해꼴을 좋아해서 이렇게 처리해줬습니다. 자, 근데 25번은요. 이게 고일에서만 한정으로 나오다 보니까 서로 다른 루트가 있을 때 둘을 곱해서 만약에 둘을 합칠 때 마이너스 루트 AB 이렇게 마이너스가 밖으로 빠질 수 있는 경우는 둘 다 음수인 경우 요거에 대해서 체크해 주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개의 루트를 분수 형태에서 하나를 합쳤을 때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로 튀어나왔다면은 B는 0보다 컸고 분모에 있는 애가 0보다 작은 경우, 그래서 요거 약간 좀 암기적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암기 잘 하고 있냐, 그래서 순차적으로 잘 처리하시면은 무난하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25번도 모의고사 형태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문제인데 이걸 좀 대놓고 내줬습니다. 약간 유형서틱한 문제인데 아무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26번은 뭐 모든 실수가 되도록 한다 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일단 A가 1보다 크다, 요 둘만 비교했을 때 요 결과가 얻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 둘을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형태로 처리하시면은 A값 처리가 된다는 거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은요 여기서 A의 좀 범위를 좀 귀찮게 나눠 주셔야 될 것 같아요. A가 요 범위 내에 껴있을 때랑 1과 2로, 그 다음에 벗어났을 때 A가 2보다 클 때 처리해서 A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이렇게 쭉 하시다 보면은 1, 2, 3까지는 다 가능한데 4부터는 안 됩니다. 그래서 1, 2, 3에서 가능한 B값들 전부 다 처리해서 개수 처리해주시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28번은요 요거 굉장히 좋은 문제인데, 일단 PX의 제곱이 요거를 나눠 떨어진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X-5랑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P5랑 P-1 값을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 조건에서 우리가 딥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지금 PX가 2차식이에요. 근데 P0과 P4가 다르다는 얘기는 대칭축이 X는 2가 아니란 얘기이기 때문에 덩달아서 P5랑 P-1도 서로 절대 같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문제를 해석을 하시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P5랑 P-1 값이 뿔마 6이 둘 다 가능한데 거기서 둘이 같은 값으로 될 수는 없으니까 서로 엇갈리는 케이스 6 마륙 6 요 케이스에 대해서 각각의 개수 비교로 A, B 값을 처리해 주시면은 첫 번째 케이스에서 요 경우,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요게 마이너스 1입니다. 자꾸 제가 요 계산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자꾸 이상한 거 썼는데 어쨌든 이렇게 처리해 주고 마지막까지 순탄치 않아요. Q-1 몫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달라는데 여기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기 0으로 사라지거든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마침 여기 오른쪽에 있던 식도 6의 제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으로 각각을 두 케이스 다 합차 공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5에 해당하는 나머지 영역이 qx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x-3, x 플러스 3 요거에 대해서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x-1, x-7 이렇게 각각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각각 대입해서 처리해 주시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더해서 8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계산하실 때 침착하게, 제발 침착하게 암산하지 말고 계산해 주세요. 저처럼 멘탈 나가서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계산하면 이렇게 암산까지 심지어 처리하면은 계산 실수가 계속 나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모든 계산 실수의 산물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9번은요 일단 3차 방정식에서 세근인데 1과 뭐 여기서 두 근이 나올 텐데요. 그게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감마가 1이면요 여기에서 켤레근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실수거든요. 근데 실수의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온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허수가 남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알파, 베타 중에 하나를 그냥 실근인 1로 그냥 고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베타랑 감마가 켤레인 복소수다라고 처리해가지고 베타 플러스 감마가 마이너스 A, 베타 감마가 B. 그래서 여기서 베타에 대한 식으로만 표현해주시면은 2 플러스 3베타 플러스 A가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81이 나오는데 요 베타는 그냥 근해공식 쓰셔서 처리해주신 다음에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요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근데 전체식을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81로 깔끔하게 나오려면 여기 허수분만 남아야 돼요. 그래서 실수분은 0으로 사라져야 돼서 A가 4가 되고, 그 다음에 허수분만 남아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은 B가 13이 됩니다. 그래서 B가 13이 됐을 때 우리가 요 식을 보시면 여기에서도 얘는 이제 5로 확정이 되지만 얘를 전개를 해주시면 16 플러스 4의 베타 플러스 감마,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A가 되고 얘가 B가 되기 때문에 이게 깔끔하게 대입해서 계산해주시면은 5 곱하기 13밖에 안 남아서 65가 답이 됩니다. 제가 또 요거 4를 빼놓고 한다거나 얘를 마이너스 A라고 써놓고 그냥 A로 갖다 대입한다거나 이런 짓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만 안 하시면은 무난하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29번 문제도 문제 자체는 굉장히 신선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야지 허수부의 제곱으로 나올 것이냐 이런 것들을 신경 써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좀 고1 내용에서는 쓰일 것 같다는 거. 그래서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0번도 결국에는 우리가 고3까지도 이제 응용이 되는 그런 류의 내용이죠. 요 둘 다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되는 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 fx랑 EX, gx랑 EX 요 둘에서 교점이 생기는데 그 교점은 서로 다른 교점이 하나밖에 안 생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fx랑 ek란 상수함수, gx랑 ek란 상수함수 그 교점들이 총 서로 다른 게 3개밖에 안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가 하나만 중근이 생기고 나머지는 근이 안 생기는 경우, 아니면은 같은 점에서 둘 다 중근으로 생기는 경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함수랑 만날 때도 하나는 중복근이 되면서 각각의 입장에선 서로 다른 2시간, 서로 다른 2시간을 갖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하나는 서로 다른 2시간을 갖고 하나는 중근을 갖는 형태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그림들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이 K가 총 3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높낮이가 다른 K가 있는데 그거에 딱 맞아 떨어지는 그림이 요거인 거죠. Y는 EX는 공통으로 접하면서 여기에 꼭지점을 지나는 이 상수함수에 대해서는 교점이 3개, 그 다음에 얘네들의 Y는 EX에 대해서 두 함수의 공통 접점을 지나는 상수함수를 보시면 교점의 개수가 하나, 둘, 3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요 fx 함수의 꼭지점 부분에서 지나는 상수함수는 하나, 둘, 3점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왜 하필 f가 이렇게 위에 있고 g가 아래에 있냐라고 하시면 fx가 항상 gx보다 더 크게, 항상 더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단순 부등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상에서 fx가 gx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살려가지고 요렇게 함수 한 번에 추론해 주시는 거. 그래서 마지막까지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이 k 값들이기 때문에 k에다가 2배 된 값들을 넣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최종적으로 120 더하기 마이너스 6은 114입니다. 112가 아니라 덧셈 뺄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커트라인 자체는 1등급 컷은 국룰은 84인데 요것도 시험 경험이 없는, 시험 운용을 잘 못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우리 꿈나무 고1 학생들을 감안하면은 80점으로 또 수렴하는 게 맞는 시험일 것 같다. 그래서 역시나 고1 시험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1, 고2, 고3 날이 갈수록 단계가 올라가고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공부 꾸준히 열심히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좀 강조 드리면서 우리 꿈나무분들 화이팅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고 저는 이제 빨리 자러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24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